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현재 시장 분위기랑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올해 S&P 500 같은 대형주 지수는 잘 나가는데 좀 이상하게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 격차가 꽤 벌어졌죠. 당신도 아마 이 온도 차이를 느끼셨을 텐데요. 왜 이런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에버코어 ISI의 줄리안 에마뉴엘이라고 수석 매니징 디렉터가 있는데요. 아, 네? 이분이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했어요. 지금처럼 소형주가 부진할 때가 오히려 기회다. 이런 역발상적인 시각이죠. 기회라고요? 지금 상황에서요? 네. 그래서 소형주 발목을 잡는 요인들, 특히 관세 불확실성 같은 거 짚어보고요. 그럼에도 왜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보는지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아니, 소형주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기회라니 솔직히 좀 처음엔 의아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먼저 그 소형주가 유독 관세 같은 외부 충격에 왜 약한 건지 그거부터 좀 풀어주시죠. 가격 수용자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이게 핵심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이에요. 소형주는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규모나 협상력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가 올라도 그걸 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마음대로 가격을 못 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가격을 스스로 정하기보다는 그냥 시장 가격을 받아들여야 하는 가격 수용자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도 대기업만큼 발빠르게 대응하기 좀 어렵고요. 그러니 관세 같은 비용 상승 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대형주보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에마뉴엘은 이 상황을 너무 나빠서 오히려 좋다. 영어로 so bad is good 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네,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아니, 어떻게 안 좋은 상황이 좋다는 건지 저도 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네. 첫째는 역사적 패턴인데요. 지난 30년 데이터를 쭉 보니까 5월까지 소형주 소익률이 S&P 500보다 한 5% 이상 뒤처졌을 경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달 6월에는 평균적으로 소형주가 꽤 강하게 반등을 보였다는 겁니다. 오, 그런 패턴이 있었군요. 둘째는 시기적인 요인인데요. 마침 6월 말 정확히는 27일에 러셀 지수 재조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아, 리밸런싱이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펀드들이 지수 편입 비중을 맞추려고 특정 소형주들을 기계적으로 사들이게 되거든요. 이게 단기적인 수급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급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시장을 계속 짓누르던 그 관세 불확실성 있잖아요. 이게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론, 그가 말하는 상륙 지점, 랜딩 존에 도달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 패턴이 이번에도 꼭 반복될까? 하는 거죠. 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특히 2025년은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이미 많은 물량이 들어와 있다거나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에마뉴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던가요? 그 점에 대해서도 꽤 단호한 편입니다. 이미 4월에 저점을 찍으면서 약세장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 침체 가능성은 낮다. 네, 심지어 최근에 나온 약한 고용지표 있잖아요. 그것조차 소형주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죠? 임금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큰 소형주에게는 좀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죠. 아, 비용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봐도 소형주들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견고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분석 말고 실제로 그가 좀 주목하는 구체적인 기업들도 있다면서요. 센트러스 에너지, 코엔앤스티어스, 램버스 이런 이름들이 언급됐던데요. 네, 몇몇 종목을 꼽았죠.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단순히 싸다는 거 말고 뭔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었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적인 공통점은 바로 높은 실적 수정 속도, 그러니까 earnings revision momentum입니다. 실적 수정 속도요. 네, 이 기업들은 그냥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제시했던 실적 목표치마저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거죠. 아, 스스로 계속 목표를 높인다. 그렇죠. 이렇게 꾸준히 실적 전망치를 높여가는 모습이야말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의 징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싸다는 것 이성에 어떤 질적인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셈이죠.
하지만 에마뉴엘도 시장 전체에 대해서 마냥 낙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S&P 500 지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 수준이 좀 높다거나 이런 점은 인정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내년 예상 실적 대비 23배 이상이니까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은 인정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정책 변수 같은 게 발생하면 시장에 잠시 주춤하는 변곡점이나 일시정지 구간을 거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시장 흐름을 2022년부터 시작된 거대한 파도, 즉 AI 기술 발전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장기간 시장 상승을 이끌 거라는 그런 믿음, 구조적인 AI 주도 강세장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큰 흐름은 계속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더라도 결국 2025년 말이나 2026년에는 다시 새로운 고점을 향해 나아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죠. 줄리안 에마뉴엘은 현재 소형주의 부진이라는 표면적인 현상 너머를 보고 있다. 네. 과거 6월 반등 패턴이라는 역사적 데이터, 또 지수 재조정이라는 수급 이벤트, 관세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을 계속 상향 조정하는 기업이라는 이 질적 요소를 근거로 들면서 지금이 소형주에 주목할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분석은 단순히 싸다거나 오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죠. 네, 그렇죠. 역사적 경향성,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해석, 그리고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 동력, 그러니까 실적 개선세를 봐야 하고 또 시장 전체의 온도, 밸류에이션까지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군요. 네, 특히 모든 소형주가 아니라 실적 수정 속도라는 구체적인 질적 필터를 적용하는 접근 방식, 이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잠재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역발상 투자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 연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소형주를 바라볼 때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 말고요. 에마뉴엘이 그토록 강조한 지속적인 실적 상향 조정이라는 이 질적인 측면을 당신의 투자 판단에 어떻게 한번 반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